대표님 최근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책의 기본 취지는 여러분들 최근에 그 롱숏 펀드들, 그 다음에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의 변동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파생 시장과 연관된, 그 뭐라 그럴까요? 몸통 몇 개 종목들을 박스에 갇히면서 흔들어 갖고, 다른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전략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기술적 분석이나 수치 분석보다는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툴, 판세. 예, 그래서 제가 시장 매트릭스 분석, 판세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그럼 이 책을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가 파생 시장이거나 옵션 시장이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니까 옆에도 가지 말자라고 하는데, 오히려 헤지펀드나 우리 시장을 갖고 움직이는 중심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 투자자들은 알고리즘 매매, 기계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가상위 종목들, 특히 뭐 한 시가상위 10개 종목 갖고 바스켓을 만들면서 변동성을 유도해 갖고 시장의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네들의 그 유도한 대로 포지션을 끌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하는데 일단 초보 투자자들은 참 파악하기가 힘들 텐데, 그거를 읽을 수 있는 파생 시장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옵션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일어나든지, 그 다음에 매매 주체별 동향의 매수 매도의 포지션 변화와 미결제 악정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지금 이게 굉장히 처음 생소하게 들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단어 뜻을 다 이해하고 파악을 하셔야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저가에서 고가가 어떤 변동성이 어느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겠구나. 그리고 해외 변수들의 어떤 재료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쪽 알고리즘은 플러스로 이용하는지 마이너스로 이용하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겁니다. 이런 스타일로 쓴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계 알고리즘의 롱숏 전략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포지션이 어떻게 전개되면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현대차, 기아, 시가상위 종목들이 상단, 하단에 갇혀서 어떤 때는 숏바스켓. 그러니까 기업 분석적 측면을 보면 고가 때가 오히려 알고리즘을 빌려다가 공매를 치거나 대차 매매 거래를 하면서 뭔가 변화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래서 호재 때 딱 따라가니까 꼭 잡는 그런 느낌 많이 드시는 걸 이 책을 읽으면은,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은 호재를 오히려 역으로 합성시켜서 매도 바스켓을 만드는구나 라는 거를 감을 실제 수치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대표님, 1장에서 시장은 에너지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수학적 사고나 물리학적 사고로, 통계적 사고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각도와 에너지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물리적 사고라든지 수학적, 기하학적 사고로 접목시켜서 이거를 수치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에너지라는 표현은 시장의 그 각도와 비율에 따라서 합성 비율을 결정하고 알고리즘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의 그 에너지를 저는 시장은 에너지다, 각도다,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각도는 비율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각도가 비율을 내포되고, 그 각도라는 게 우상향 각도도 있고 우하향 각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승 각도가 센 것들이 우리가 사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인데, 어떤 종목으로 롱에 합성되고 그때 꼭 끌게라고 하는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유가가 급등 때 수혜되는 종목들을 매수 바스켓에 넣고 각도를 급하게 땡기는 반면, 그거 올릴 때 반대되는 에너지를 죽이는, 간단해서 K자를 만들거든요. 동시 전략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종목의 샘플링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이 책을 통해서 감을 잡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책 내용을 보다 보니까 들숨날숨 호흡으로 매매하는 투자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란 부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로직을 모를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급등대 따라갔다가 이게 갖다 해서 합성을 해서 앞에는 사는 건데 뒤에 파생을 해서 떨어뜨리는 용으로 합성된 건데 이게 사는 걸로 보여갖고 현물 시장만 알면 그럼 그걸 따라갔다가 갖다 얘기해서 손절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걸 파생 구조가 이걸 떨어뜨렸다 나중에는 더 많이 살 수 있고 더 싸게 사는데 사용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들숨날숨호흡보다는 어떤 중심이 세워서 어디서 기준으로 사고 더 떨어졌을 때 손절하기보다는 더 많이 살 수 있는 중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들숨날숨 호흡을 좀 조절을 하시고 편안한 물 흐르는 대로 여러분들이 갖다 해서 물 흐르는 대로 매매하라는 게 기계 알고리즘으로 머리 쓰지 말고 시장에 적응하면서 대응하라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대응의 기준이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습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전 투자에서 4등분 법칙이 중요하다, 또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세하게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4등분 법칙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시장을 분석할 수 있나요? 대응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4등분의 기준이 저는 52주 최고가 최저가를 기준으로 로직을 세우는 건데 내 호흡이 20일 기준이면 20일의 고가와 저가를 기준으로 4등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싸움의 호흡과 진폭과 영역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4등분 법칙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디서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저항을 뚫었을 때 그 상승 에너지와 모멘텀을 체크할 수가 있고 나는 더 갈 것 같은데 어느 선에서 저항이 되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순응할 수 있는 저항이 세면 나는 더 갈 것 같은데 거기서 비율 매도한 다음에 다시 재매수 타임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등분 법칙에서도 하락 삼각형과 상승 삼각형을 구조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에서 대반등일 때는 하락 삼각형에 4등분 해갖고 대반등 에너지를 보는 거고 상승 파동일 때는 상승 파동에서 50%나 75%를 지지해주면 새로운 고점이 나올 수 있는 상승 추세를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의 대응의 감각과 중심의 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추세적인 상승을 더 구가할 수 있구나. 이 종목은 하락 파동 다음에 대반등에서 끊고 나와야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4등분 법칙을 통해서 보다 직관적으로 시장에 실제 대응하면서 더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도구로서 4등분 법칙에 샘플링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4등분 법칙에는 그 종목의 성향, 시가 상위냐 중소형주냐 저가주냐 이런 사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훈련할 수 있는 그 샘플링을 다 해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보고 또 이 책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QR코드가 있을 겁니다. QR코드. 이 QR코드를 이렇게 보면 이 QR코드가 있죠. QR코드를 통해서 복사해 놓으면 이 음성이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책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요거를 동영상으로도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이 있으니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싸우는데 효과적인 툴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서 막 그 게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장갑과 우수한 아이템을 들고서 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습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보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초보 투자자라면 어느 챕터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처음부터 보시고 어려우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면 여러분들이 습득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 통계적 사고니까 공부하다 보면 처음 이런 스타일로 접근해서 이상하게 느끼시겠지만
기존의 기득권에 모든 나온 기술 분석하고 툴이 다르니까 생소하게 느끼실 뿐이지 수학적 사고만 좀 있으시면 다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는데 파생 시장까지 꼭 알아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마디 어떻게 해주실까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해서 파생시장의 그림자, 그러니까 앞에는 웃는데 뒤에는 음흉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반대 세상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듯이 시장에서 여러분들 파생시장의 그 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한 편만 알고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물시장만 알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생시장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거기서 합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합성의 구조의 매매 주체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대차 매매 형향인지 공매도형인지, 그리고 비차익 매매, 즉 합성되지 않은 순수한 매수인지 매도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누적해 돼야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확률이 많은 거지, 이런 쪽 파생시장을 전혀 모르고 살 때는 여러분들이 승률이 점점 낮아지거나 반대로 그 오징어 게임의 설계자들한테 당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유 없이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케이스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생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로직과 그 시장을 알아야 내가 매매하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거를 대응할 수가 있다.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의 기본기를 키워야 시장에서 생존한다. 실전 투자 38년 최고 전문가 무국 선생의 투자 철학이 담겨 있는 무국 선생 이순조의 주식 투자의 기본, 지금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